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940년대 일제의 패망을 대비한 신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두 번째는 화북 예난의 조선 독립동맹, 세 번째는 국내의 조선 건국동맹, 마지막 네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한국 독립입니다. 그럼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보면 1940년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체제를 재정비하게 되면서 신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1941년에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입니다. 자, 문자 해석 그대로 보면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을 때의 방향성을 제시한 문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문서는 조소왕이 제시했던 삼균주의, 같은 말로 삼균제도에 기초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삼균주의는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균등은 정치의 균등, 두 번째 균등은 경제의 균등, 세 번째는 교육의 균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요약 내용을 보면 보통 선거를 통한 민주공화제를 수립을 하자. 자, 정치의 균등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토지와 대기업의 국유화를 하자. 이러한 경제의 균등, 또 의무교육제도, 자, 교육의 균등 등의 내용이 이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1년에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입니다. 숫자 2를 보면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 경제,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여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하자, 삼균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전국의 토지와 생산 기관의 국유화가 완성되고 경제의 균등, 전국의 학령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의 무상교육이 완성되고 교육의 균등, 보통 선거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시행되어 정치의 균등 내용이 나타냈습니다. 네 번째도 이러한 정치의 균등 내용이 있는데요. 자, 보통 선거에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 교육, 거주, 사회 출신, 재정 상황 이런 거를 신경 쓰지 말고 제한 없이 보통 선거권을 주자. 이런 내용이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내려가서 이러한 임시정부를 지원했던 미주 지역 한인들의 노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1년에 조직이 되었던 재미 한족 연합위원회가 임시정부를 지원을 해줍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연합위원회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미주 지역 한인들이 이 단체를 결성하여 재정 모금 등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 단체가 한국을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의 일원으로 정식 인정해주고 임시정부를 승인해 줄 것을 미 국무부에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이 단체가 임시정부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사회주의자들이 결성을 했던 조선 독립동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이 단체와 산하부대가 나오는데요. 일단 결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 화베이, 같은 말로 화북, 이 예난 지역에서 사회주의 계열이 결성을 했는데, 그러면 화베이, 화북 이게 어디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옆에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한반도가 쭉 있고요. 타이완이 있고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산둥반도와 랴오뚱반도 사이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이 모자 모양의 강이 바로 황허강입니다. 황허강. 황허강의 하류 지역과 황허강의 북쪽 지역을 바로 화북, 같은 말로 화베이라고 하고요. 이 화북, 화베이 지역 안에 예난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예난은 중국 공산당의 거점이기 때문에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이 예난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화베이, 이 예난에서 사회주의 계열들이 1942년에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을 했고요. 이 단체의 위원장에는 한글 작업
그리고 또 임시정부에도 참여를 했었던 사회주의자 김두봉이었고요. 이 단체의 산하 부대로는 조선의용군이 있었습니다. 총대장으로는 김무정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그러면 조선 독립동맹의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도 조선이 독립을 했을 때의 그 방향을 제시한 강령이 있는데요. 그 강령 내용이 임시정부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센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의 요약을 보면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남녀 평등권을 확립을 하고 보통 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을 수립을 하고 대기업을 국유화하고 토지를 분배하고 의무 교육을 한 국가를 세우자 이런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또 이 단체를 이끌던 인물 대부분은 나중에 북한 정권에 참여를 하여 예남파란 이름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6.25 전쟁 직후에 이 김두봉을 비롯한 예남파는 김일성에게 숙청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 독립동맹 강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전 국민의 보통 선거에 의한 민주정권을 수립한다. 세 번째는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제도를 실현한다. 네 번째, 법률적, 사회생활적 남녀 평등을 실현한다. 여섯 번째, 이 부분이 조금은 강합니다. 조선 내 일본 제국주의자의 모든 재산과 토지를 몰수하여 대규모 기업을 국영화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나누어 준다. 조금은 임시정부의 내용보다는 좀 강한 내용이고요. 8번을 보면 국민의 의무 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국가가 교육비를 부담한다. 새로운 국가를 세웠을 때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국내에서의 조선 건국동맹 조건동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는 1944년 국내에서 몽양 여운령을 중심으로 중도 좌파였던 이 여운령을 중심으로 조직이 되게 됩니다. 조선 건국동맹도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었을 때의 그 방향성이 이 강령을 1944년에 제시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주주의 원칙에 바탕을 둔 국가건설, 그리고 또 노동자와 농민 대중해방 등을 제시했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건국동맹의 강령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 각인 각파를 대동단결하여 분열된 것을 한 곳으로 모아 거국일치로 하나로서 일본 제국주의의 모든 세력을 몰아내고 조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자. 두 번째는 반추축제국. 여기서 추축국이라고 하면 독일, 일본, 이탈리아인데요. 여기에 반대하는 연합국, 이런 연합국과 협력하여 대일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일체의 반동 세력을 없애버리자. 세 번째는 건설 부면이 있어서 일체 시위를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고 특히 노동대중의 해방에 집중할 것. 이런 내용이 이 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활동들을 밑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지방 조직을 두고 산하에 청년이든 농민이든 노동자든 여러 계층을 포함했는데요. 특히 이 농민을 중심으로 했던 농민동맹은 징용, 징병 방해를 했고 식량 공출 반대 등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군사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군사위원회를 조직했는데 그 목적은 일제 후방을 교란할 목적으로 이러한 군사위원회까지 두었다고 합니다. 발전을 보면 일제의 항복선언 이후에 1945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건준으로 개편되게 되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다면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한국 독립이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가 1943년 요 회담 이전에 항복을 하게 됨으로써 승기를 잡은 연합국이 1943년 11월 이집트 이 카이로에서 회담을 열었는데 이것이 바로 카이로 회담입니다. 여기서는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 등이 참여하여 이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는데요. 거기서 우리나라 내용을 보면 적당한 시기에 좀 애매한 말입니다. 즉각 독립이 아닌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할 것 등을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을 즉각 독립시켜버리면 영국의 식민지가
조금 반발하겠죠. 이걸 염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한 것이 바로 카이로 회담의 카이로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독일이 이번에는 항복 직전까지 가게 되니까 1945년 2월달 크림 반도에 있던 이 얄타에서 회담이 열리는데 이것이 바로 얄타 회담입니다. 여기서는 미국의 루즈벨트, 자,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등이 참여를 했는데요. 자, 독일의 분할 점령, 독일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독일을 나누어서 통치하자 이런 게 있었고 또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비밀리에 결정되게 됩니다. 소련이 일본을 우호 조약을 깨고 자, 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 패전국 해방국에서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하고 자유선거를 통해 정부 수립 방침을 합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45년 5월 달에 독일이 패망하고 일본이 이번에 더욱더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45년 7월 독일 포츠담에서 또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 포츠담 회담입니다. 자, 여기서는 자, 미국의 자, 루즈벨트가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참석을 하고요. 자, 영국에서는 맨 처음에 처칠이 왔다가 총리가 바뀌게 되면서 자, 애틀리로 바뀌게 되고요. 자, 소련에는 스탈린이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회담과 별개로 자, 회담 도중에 미국의 트루먼, 영국의 처칠, 또 중국의 장제스가 전보로 승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포츠담 선언을 자, 별개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자, 카이로 회담의 카이로 선언의 내용이 이행돼야 된다. 이 말은 즉슨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